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앙상블 알고리즘의 원리에서 앞서 배깅에 이어서 부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깅은 데이터의 랜덤 추출을 통해 다양한 위크러너를 만들어낸다면, 부스팅은 성능에 중점을 두고 위크러너가 잘못 예측한 오차에 집중해서 다음 모델을 추가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부스팅을 사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에이다 부스팅과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이다 부스팅의 작동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부스팅은 위크러너가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샘플 배깅 시 그 데이터가 많이 선택되게 해서 다음 위크러너에 강하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레이블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첫 번째 모델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 오분류한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이 위크러너의 경우에는 3번과 5번, 7번, 8번이 잘못 분류되었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다음 샘플 배깅을 할 때 가중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뽑히게 합니다. 예제 3번, 세 번째 이 데이터 셋을 보면 오분류 되었던 3번과 5번과 7번, 8번이 선택이 되었고 모두 2개씩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위크러너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크러너가 오분류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이번에는 1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또 4개가 잘못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4개의 데이터 샘플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다시 샘플 배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갔던 1번, 6번, 9번, 10번이 선택되고 이 중에서 1번과 6번이 2개씩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그 다음 위크러너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세 번째 위크러너도 마찬가지로 총 1번, 2번, 9번의 오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정한 개수만큼 위크러너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각 위크러너의 성능, 즉 얼마나 예측 성능이 좋은지에 따라서 위크러너별로 가중치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위크러너는 총 6개를 맞췄고요. 두 번째 위크러너도 6개, 그리고 세 번째 위크러너는 7개를 잘 분류했습니다. 이제 성능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가중치의 합은 항상 1이 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 분류한 비율에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위크러너의 가중치는 0.31, 그리고 세 번째 위크러너는 0.38로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을 합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오른쪽 끝에 그림과 같이 결정 경계가 중첩되는 효과로 나타나며 가중치가 높은 위크러너일수록 영향력이 세므로 마치 결정 경계의 색상이 진해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스팅은 앞서 만들어진 위크러너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음 위크러너를 만들어서 연결하게 되므로 서로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모든 위크러너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앞에 살펴봤던 랜덤 포레스트의 위크러너가 서로 독립적이며 동일한 가중치로 소프트 보팅을 했던 것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다 부스트의 특징입니다. 원래는 에이다 부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에이다 부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위크러너를 몇 개를 사용할지 이런 정도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하지만 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다 부스트는 오버피팅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측 성능이 매우 좋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디시전 트리 외에 다른 알고리즘들도 위크러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리니어 레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레그레션처럼 이런 레그레션 모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라든지 물론 디시전 트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뉴럴넷도 위크러너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상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에이다 부스트의 특징 자체가 오분류한 데이터에 집중해서 그 오분류한 데이터가 잘 학습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상치는 당연히 오분류될 수밖에 없고요. 이 이상치가 반복해서 학습됨으로 인해서 이 결정 경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부스트가 반복해서 이 위크러너들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전 위크러너가 계산한 결과값을 받아서 이 다음 위크러너가 계산을 하는 이러한 연결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병렬로 처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이런 단점을 포함하고서라도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은 실전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위크러너가 잘못 예측한 오차, 즉 잔차를 다시 학습하는 방식으로 위크러너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봤던 에이다 부스트가 오분류한 샘플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오차의 차이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왼쪽 그래프와 같이 피처 1개 그리고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의 사이즈는 8개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위크러너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디시전 트리 회기를 위크러너로 사용하면 첫 번째 위크러너는 다음과 같이 회기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선과 각 데이터들 간의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예측값이 이렇게 디시전 트리 회기의 오차는 분산이 최소화가 되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서 그 그룹들의 평균값을 예측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값들이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예측값과 실제 레이블 간의 차이를 에러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호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을 취한 거죠. 그런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에러, 이렇게 계산한 에러가 이 다음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레이블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때의 레이블은 이 전 단계 위크러너의 오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위크러너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오차가 최소화가 되도록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레이블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회기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기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기선과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잔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차는 다시 세 번째 위크러너에 레이블이 돼서 다시 한번 학습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즉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오차의 패턴을 점차 학습해서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도 첫 번째 위크러너에서의 오차의 총합은 약 0.54였다가 두 번째 위크러너에서는 0.11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0.003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학습 방식이 마치 오차 함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매우 유사해 보이시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위크러너들은 앞서 에이다 부스트처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결합하는 방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학습률만큼 가중치를 적용해서 앞과 뒤의 위크러너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총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디시전 트리를 위크러너로 사용한 만큼 디시전 트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학습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오차를 학습해서 오차의 패턴을 학습해서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버피팅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기에 파라미터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n 에스티메이터와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n 에스티메이터는 내가 위크러너를 몇 개를 만들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때 학습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상반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 에스티메이터를 적게 하고 러닝 레이트 적게 하면 우리가 최소 오차가 발생하는 모델까지 발전을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n 에스티메이터를 굉장히 크게 만들게 되면 오버피팅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컴퓨터 사양상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n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조정해 가면서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요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일정 비율만큼 내가 지정을 하면 그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우리가 매번 위크러너의 조합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했을 때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성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노 체인지다 라고 하면 그때 학습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버피팅의 성질상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점점 올라가지만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또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은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하는 지점에서 학습을 멈추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 사용했던 맥스 뎁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도 우리가 어떤 숫자를 뭐 3 또는 5라고 하는 이 뎁스를 제한하는 기준을 넣어서도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매우 강력하고 지도학습에서 널리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건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연속형 데이터에 스케일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특성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학습 방법상 오버피팅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는 이 보완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XG 부스트라든지 라이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인데요. 이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이전에 선형 모델에서 배웠던 L1 규제 또는 L2 규제와 같은 규제 조건을 이 모델의 오차, 레이블에 포함을 시켜서 오버피팅 되는 걸 막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계산 방법상 순차적으로 부스팅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선 위크러너의 오차를 가지고 그 다음 위크러너가 계산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보완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도 가능하도록 모델이 수정되어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N 에스티메이터를 적정히 조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것으로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강력한 알고리즘이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앙상블 기법에서 다뤘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앙상블 기법이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 때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우리는 위크러너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위크러너는 동전 던지기와 같이 랜덤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인 51%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위크러너는 서로 모델이 달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산량이 적은 알고리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을 실제 구현하는 원리로 총 4가지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팅과 스태킹은 앙상블 모델들이 예측 결과를 취합하는 방법들이고, 백인과 부스팅은 위크러너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팅은 다시 하드보팅과 소프트보팅으로 구분되고, 하드보팅은 우리가 투표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위크러너들이 예측한 값의 비율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보팅은 위크러너들이 각 레이블별로 예측한 확률값의 평균을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킹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약간의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합쳐서 피처 데이터로 다시 구성을 하고 다시 레이블과 함께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예측 결과 피처와 레이블을 학습한 모델을 메타 러너라고 하며 최종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배깅은
주어진 데이터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서로 다른 위크러너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배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는 샘플 배깅과 피처 배깅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서 위크러너를 만들어 소프트 voting을 통해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팅은 위크러너의 에러에 집중해서 에러가 감소하도록 그 다음 위크러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스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에이다 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으며, 에이다 부스트가 위크러너의 잘못 예측한 데이터 샘플 그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잘못 예측한 오차, 즉 잔차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다 부스팅은 잘못 예측한 샘플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다음 데이터의 선택 배깅 시 선택되도록 하여 잘못 예측한 샘플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위크러너들을 성능에 따라 별도 가중치를 적용해서 결합하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위크러너의 오차를 다음 데이터의 레이블로 넣어서 위크러너가 오차의 패턴을 학습하여 점진적으로 오차를 줄여나가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앙상블에 대해 주요 개념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